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윤석열 계속 구치소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 오후 2시에 다시 한번 윤석열 출석 요구 또 인치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윤석열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런 버티는 모습을 그냥 바라만 봐야 되는 것인가? 국민들의 분노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박정호야 스팟 잠시 뒤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인터뷰도 저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이 이제 바라보고 있는 인사청문회 상황들 또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고, 또 김병준 민주당 최고위원과는 이 무인기 북한에 이제 보낸 이 상황들 하나하나 또 새로운 상황들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요일마다 기다리시는 코너입니다. 저희가 수요일마다 여러분과 함께 신나게 또 슈퍼챗도 기다리면서 방송하는 시간인데요. 두 분 모셨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신유진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교수님. 왜요? 한번. 건강에 좋대요. 박수 치면. 싫어. 안 해요. 자, 꿋꿋하게 항상 박수 안 치시는 우리 최진봉 교수님. 자, 박봉진으로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지난번에 첫 순서였는데 분위기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네네. 활기차다고. 제가 이제 나오면서 예. 그 댓글 다시는 분들이 고품격 방송에 예.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네네. 그래서 제가 고품격 방송에 어떻게 하면 잘 융합할까 네. 해서 옷도 좀 갇혀 있고. 무슨 앵커인 줄 알았어. 예. 아니면 9시 뉴스 앵커 같아. 그러니까요. 옷을 어디서 그런 걸 구해오셨어요? 멋지게 또 협찬 오늘. 받아서 또 갇혀 있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저도 협찬 좀 옷이 몇 개 없어가지고 박정호는 하고 싶은데. 두 개 갖고 갈아입고 다니잖아요. 참 부럽습니다, 변호사님. 오마이 네. 구독자분들께 네. 조금이라도 친숙하게 빨리 친해지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 하나하나 소중하게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어떠한 관심도 좋습니다. 네. 네, 선풀 많이 달아주시고요. 저희 오마이 TV 박정호 스팟 수요일에는 이렇게 최진봉 또 신유진 두 분과 함께하니까요. 많은 사랑 주시고. 네. 신인규에서 신유진은 또 신 변호사로 바뀌어가지고 네. 또 같은 신. 이어갑니다. 네. 이어가기 때문에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응원하시는 분들 슈퍼챗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신유진 변호사 더 많이 왔었던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기억은 안 기억이 나지만 가물가물한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오늘 한번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호는 없었던 건 명확해요. 지난주에. 그건 명확하잖아요. 그건 기억이 나요. 네. 기억이 잘 안 영, 나는데. 여러분들 하시고 네. 싶으신 말씀 많으시겠지만 슈퍼챗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뭐 이렇게 웃으면서 시작했지만은 네. 너무 이제 화가 나는 일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구치소에서 꿈쩍도 안 하고 있는데, 오늘 뭐 저는 계속 매일마다 확인하고 있는 게 식단이에요. 식단. 아, 구치소 식단. 네. 오늘 봤더니 떡국이네, 아침이. 설날도 아, 아니면 떡국이야. 떡국이도 준비가 돼 있다는 소식도 들어오고 있는데, 네. 이걸 뭐 삼시세끼 먹으려고 그러는 것인지, 조사받으러 나가면은 새로운 또 음식을 또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밖의 음식을. 네. 그런데 이렇게 버티고 있는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교수님? 뭘 어떻게 봐요? 예. 네, 진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검찰하면서 얼마나 네. 많은 사람을 구치소에 보내고 이랬겠어요. 그때는 그렇게 많이 보내면서 열심히 구치소 생활 하라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죠. 조사 받으러 안 받으러 나오면 제가 볼 때는 뭐 기록은 없지만 인치도 많이 했을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어요. 제 개인 추측입니다. 사실관계 모르겠고요. 네. 근데 법을 잘 알고 본인이 검찰 생활을 했다고 하면 특검의 입장을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구속이라고 하는 건 이 인치라고 하는 것과 연관돼 있다고 생각해요. 따로 체포영장 발부하지 않아도 바로 끌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구속 자체가. 구금 구인 그러려고 포함돼 구금을 하는 거 있으니까. 아닙니까? 아니, 구속을 시키는 이유는 수사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밖에 나가 있으면 조사받으러 안 오고 이러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 들어앉아가지고 나오지 않고 저러고 있는 거는요, 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고, 본인이 검찰로 했던 모든 행위가 다 부인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 하나는 저는 구치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인치를 하라면 할 것이지. 아니, 일반인 윤석열이 피고인 윤석열 네. 전직 대통령 손에 만지면 안 돼? 몸에 손대면 안 돼? 뭐 하는 짓이에요? 또 그게 무슨 특혜지, 특혜. 법적으로 뭐 할까봐 뭐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아니 그게 사실은 피고인 일반인이고 전직 대통령 예우도 다 박탈된 상황이에요. 예. 일반인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특검에서 거기도 조사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인치하라 그러면 할 것이지 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대체? 맞습니다. 서울 구치소에서 인치를 하지 않은, 인치 지휘를 따르지 않은 이유를 밝힐 때 그분이 좀 거슬렸거든요.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 물리력을 행사할 수가 없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우리 귀에 거슬렸는데 네.
그리고 조사를 받으러 나오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버티는 윤석열 과연 특검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특검에서는 그러면 조사 없이도 기소할 수 있다라고까지는 밝혔었는데 과연 그 다음 스텝은 무엇일까라고 했더니 네. 서울구치소 왜 인치 지휘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느냐라고서 서울구치소 쪽에 조사를 했습니다. 어제 했더라고요. 네네. 오전에.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네. 윤석열에게 조금이라도 특혜성 어떤 시비가 나오면은 바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액션을 취함으로써 윤석열을 더 고립시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윤석열 고립. 그러면서 윤석열이 하는 말이 방문 조사해라, 방문해라, 나한테 와서 조사하려면 나한테 와라고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전직 대통령들도 네. 전부 방문 조사를 통해서 이제 갔거든요. 그런데 윤석열은 어차피 방문 조사를 해라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한 수 절대 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하는 건데 간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진술도 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또 막상 가면은 거부하려고 그런 지금 어떻게 보면 덫을 놓고 있는데 그게 네. 다 조은석 특검에게는 소용이 없다. 네.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버티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인치를 계속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오늘도 저는 이제 다시 한번 그렇죠. 근데 오늘도 안 나올 지휘를 가능성이 했는데.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전략은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예요. 재판 가서 따지겠다는 거예요. 검사 조사 받아봐야 지금 상황 불리해요. 왜냐면 본인한테 유리하게 증언했던 사람들이 증언을 다 바꾸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조사 받으러 가면 그 증거들 다 들이밀면서 봐라. 당신 밑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 다 입장 바꿨다. 어떻게 할 거냐.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조사, 그러니까 특검 조사를 아예 안 받겠다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저는 그런다고 봐요. 기소해라 그냥.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법정에 가서 본인이 따지겠다는 법정 가봐야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그런데도 이제 지경 같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검도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만약 계속 이렇게 불응을 하면 조사 없이 그냥 기소합니다. 그냥 기소해요. 또 구속영장 더 청구해서 연장 안 해도 되고요. 바로 기소해서 재판 들어가면 돼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나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걸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자기가 안 나온다고 문제가 밝힐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게다가 이제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자신이 처음에는 조사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 오늘도 누군가를 또 접견한다 이런 또 네. 예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건강상의 이유로 못 나온다는 핑계는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어디까지나 조사 거부예요. 조사 거부. 조사 그런데 특검보가 이 부분을 얘기했는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조사를 거부하는 피의자가 불리하게 작용되는 것이 형사사법 시스템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결코 너에게 유리하게 작동하지 않도록 우리가 한다. 이거를 딱 경고성으로 주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버티고 했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네. 모든 이 피의자들이 다 이제 딱 들어가서 나 안 받을 거야, 나 끌어내봐, 못 끌어내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버티면 다 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 시스템이? 사실 다른 예. 피고인들 피의자들은 이렇게 버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다른 피의자들은 자기 사건을 아직 기소하기 전 검찰이 쥐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검찰에게 잘 보이려고 진짜 포승줄에 묶여서 오는 피의자들은 엄청 고분고분하거든요. 근데 윤석열은 어차피 사실 무기징역이잖아요. 내라.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네. 그거밖에는 없는데 이자가 지금 와서 자신이 고개를 조아린다고 검찰이 바뀔 봐줄 것도 수가 아니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역시 조은석한테는 안 된다. 아니 특검이 구치소 그럼 왜 우리 인치주의 따르지 않았어? 이렇게 조사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이 카드는 매우 신박한 카드다. 네, 우리가 구치소장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수원 구치소에 수원에 있다가. 있던 구치소장이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상하다. 이거 특혜 아니냐라고 했을 때 바로 구치소장 이거 가만 안 있겠다. 저는 특검이 역시 한수입니다. 네, 아무도 한수이다. 구치소 공무원을 조사하겠다 이런 생각은 못했을 거예요. 네. 그 정도로 결계를 좀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이제 언급하셨지만은 누가 찾아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보니까 모스탄 그거 아시죠? 한국 성이 단시더라고. 단을 단혁- 영어로 단혁명. 네. 탄으로 썼더라고요. 단혁명. 단혁명. 단현명. 오늘 오후 4시 20분부터 10분 정도 일반 접견 방식으로 만난다. 아니 이거 말이 됩니까? 구치소에서 부정선거론자 또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하고 있는 사람을 만난다. 이거
진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 왜냐면 저 사람이 저 단이라는 사람이 예. 결국 이제 여기 와서 부정선거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극우나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사람과 동일한 발언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고소고발된 상태거든요. 고발이 네. 된 상태예요.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와가지고 그 사람 만난다고 하는 건 저 사람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한국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것이고 윤석열 입장에서는 마치 저걸 통해서 국제사회에 뭔가 메시지를 던지려는 시도가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 사람 미국 사람이잖아요.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 언론들이 보도를 할 수도 있을 거고 저걸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한마디로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이용하는 저는 거다. 서로가 이용하는 관계라고 생각해요. 모스탄이라는 사람도 네. 제가 볼 때는 여기 와서 정치적 영향을 행사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리고 뭐 보니까 뭐 공항에 엄청나게 태극기 들고 갔더라고 또 미국 국기 들고. 어제 그러니까 거기에 서울대 그냥 앞에도 그냥 그렇고 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서 이제 뭐 자기는 뭐 들떠 있겠지.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상황은 서로에게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맞아떨어진 행동이다. 10분 만나서 뭔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만나는 것 자체를 또 윤석열은 이걸 통해서 미국 교수가 왔다는 얘기를 퍼뜨려 가지고 미국에서 본인의 어떤 뭐랄까 핍박받는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고 모스탄이라는 사람은 한국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려는 의도인 것 같은데 둘 다 이룰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모스탄이라는 자가 너무너무 저는 사악하다고 보는 것이 정말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사실을 어떤 허위 사실을 갖고 나와서 음해를 하는데 뭐 예를 들면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후보 시절에 네. 뭐 음해 내용 수준이 너무 저질이었고 사실 이번 대선 말고 지난 대선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뭐 어떤 뭐 소년원에 관한 전과가 있느냐에 대해서 법무부에 가서 교정 기록 전부 다 살펴서 모두 샅샅이 전수조사를 해서 이미 명백하게 밝혀진 사실이에요. 그런 게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년공이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는 그런 사실을 팩트로 한국에서 밝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단연명이란 자는 그것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뭐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 시절에 뭐 소년공이 아니라 소년원 출신이다라는 그런 입에 담지도 못할 네. 뭐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정선거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자가 사실 다시 한국에 오늘 뭐 이번에 처음 온 게 아닌데 지난번에 왔을 땐 이렇게까지 크게 뭐 소란스럽진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다시 뭐 애니첸이라든지 이거는 정확하지 않지만 애니첸이라든지 다시 한번 그쪽에서 뭔가 연결이 돼서 돈줄이 다시 뭐 활성화된 게 아닌가. 그리고 사실 지금 이 뭐 단연명 씨라든지 뭐 이런 자들이 태극기 부대라든지 이렇게 움직이는 거 태극기 부대라는 말이 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극우 세력들이 태극기 모독 부대. 예, 모독 맞습니다. 예. 태극기 모독 부대. 예. 네, 이 극우 세력들이 결집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상 지금 이미 감옥에 간 윤석열을 지키기보다는 김건희를 위해서 이들이 세력을 규합하는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윤석열 감옥에 있는 윤석열을 자기들이 어떻게 구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남은 김건희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움직인다. 예, 움직이는 흐름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 이 오세훈 서울시장 아닙니까?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자를 이 모스탄 단연명을 초청해서 강연을 하려고 했다는 게 이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예. 이게 서울시장이 할 짓입니까? 정말 이런 자를 부정선거론자에다가 명백한 허위 사실을 떠들고 있는 이런 자를 강연자로 초청했다는 거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답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월요일에 박주민 의원하고 네. 그 부분을 짚어보기도 했고 또 박주민 의원이 직접 당시 이제 이번 대선 말고 지난 대선 때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봤다는 거예요. 네. 범죄 뭐 기록을 기록. 네, 네, 딱 네. 가져서 봐서 확인이 된 건데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거짓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따끔하게 지적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우리 신유진 변호사 생각은 김건희 구하기를 위한 빌드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네. 뭐 오늘 10분 만난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또 계속 뭐 울고 먹겠죠.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럼 김건희 특검 얘기를 그럼 바로 이어서 좀 해보죠. 건진법사 전성배 씨 법당 등 10여 곳에 대해서 어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근데 참 신기하게도 검찰이 못 찾았던 비밀 공간을 찾았대요. 맞아요. 검찰은 못 찾은 겁니까? 안 찾은 겁니까? 그런 생각도 일단은 들고 자 이게 비밀 공간도 찾고 여러모로 법당 압수수색했다는 거 이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이제 전성배 씨가 운영하고 있는 뭐 법당이라고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무슨 불교 종파 중에 총 본산이 충주에 있대요. 일광족에서 뭐 그런가 봐요. 일광족에서. 일광 얘기하니까 또 횟집이 생각나네. 다 연관이 돼 있네 그러고 보니까.
어쨌든 일광 있었잖아요. 이거 줄 서가지고 인사하는 거 기억 안 나요? 알겠습니다. 진짜.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그 비밀 공간이라고 하는 거 예. 찾으려면 충분히 찾죠. 수사하는 사람들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검찰이 못 찾는 거 특검만 찾았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봐주기지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 부분을 털었을 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자료들이 김건희의 연관성을 증명해낼 수 있는 거라고 하면 당연히 그걸 덮겠지. 그러니까 적당히 하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럼 특검이 그것까지 찾아내서 보고 있으니까 그 안에 정말로 그 김건희와의 연관성 이런 부분들이 또는 윤석열과의 연관성이 들어있는 내용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성비 씨 같은 경우 지금 수사 내용들을 보면 공천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는 정황들도 많고 또 하나는 노비를 했던 창구가 되는 거잖아요. 특히 통일교가 통일교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YTN 인수 관련해서도 노비가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어디 그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있잖아요. 정확히 어느 나라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나라에 대해서 어떤 지원하는 문제 이 문제도 로비의 정황이 있었던 것 같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통일교뿐만 아니라 여긴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여지고 전성비라는 사람이 개입했을 여러 가지 어떤 로비 정황들은 충분히 이 비밀 공간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통해서 네. 증명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자료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김건희가 전성배 씨를 통해서 어떤 로비를 받았는지 실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금전적 이익을 취득했는지 하는 부분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별도의 비밀 공간이라고 했지만 별도의 공간이 아니라 남부지검에서 지난번에 압수수색을 나갔던 1층, 2층 그런데 지하 공간도 있는데 당연히 지하로 내려가는 길도 있고 1층도 있고 2층도 있으면은 지하도 내려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특검이 보니까 이 압수수색 기록을 보니까 지하는 안 갔네? 이 건물에 다 나오잖아요. 지하를 안 갔어? 하고 하면서 일부러 사실상 지금이면은 거기 가면 뭐 물건이 있겠습니까? 가서 물건을 가지러 간 게 아니라 예. 이 남부지검에서 이거를 의도적으로 빼놓고 마치 수사를 하는 척 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지하 공간을 이번에 다시 간 것이고요. 이 공간에서는 이미 뭐 사실 이 공간이 사진으로 제공된 것도 있는데 네. 뭐 지금까지 받았던 것들, 물건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보관되어 있었겠습니까? 뭐 현금도 있었다 그러고 네. 얘기 나온 거 보면 그런데 이 공간을 의도적으로 안 갖고, 그러니까 아예 다른 비밀의 장소가 아니라 같은 건물의 지하 공간. 이 남부지검에서 어떻게 했는지 이게 검찰의 실태입니다. 네. 그것도 이제 드러나고, 그러니까 네. 지금 사진으로 한번 보면은 네. 이렇게 이제 압수수색을 한 그런 모습들이 알려지고 있는데, 자 이거 마음만 먹었으면 다 이제 저기 지하를 왜 못 들어가요? 보고 찾았을 텐데 저게 있어서 안 들어갔나? 저 앞에 그 다 저거는 나중에. 주차 금지?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검찰이 과연 제대로 수사를 했겠느냐라는 생각을 다시 그러니까요. 한번 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만 빼고 가죠.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네. 아니 무슨 검찰이 지금 압수수색을 가가지고 여기는 빼고 네. 1층, 2층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안 되지. 뭐이 도박 의혹에 대해서도 이걸 누가 또 이제 수사 상황을 알려줬느냐, 뭐 친윤이 알려줬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 통일교 관련된 이 부분도 밝혀야 되고 그 위에는 과연 또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에서 하고 있으니까 결국 네. 또 김건희와의 연관성을 추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사실은 전성배 씨 구속영장 기각이 되고 이제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참 이해가 안 되고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 특검이 계속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고 특히 이제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아마 전성배 씨 청탁 대상으로 지목된 친윤계 국회의원들 불러서 조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누가 떨고 있을까요, 선생님? 그러니까 어제 김상호 의원이 그랬잖아요. 이 국민의힘 네. 이 돈의 흐름을 봐야 된다. 부패한 국회의원들 돈 관련해서 이 흐름을 보면은 좀 더 세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정말 이 전성배 씨 그리고 김건희 씨로 연결되는 것 같지만 이 안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친윤계 국회의원들이라고 하면 뭐 있잖아요. 다 지금 네. 아직까지 언더찐윤? 언더찐윤도 있지만 네. 그 언더찐윤은 아예 저 밑에서 이렇게 안 보여. 안 보이는 사람들이고 예. 드러난 전성배 씨와 결탁된 왜 전성배 씨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내가 이철규 통해서 알아봐 줄게. 예, 그런 얘기도 하고 분들. 이철규 씨가 이철규 의원이 실제로 국회에서 한전 KDN의 YTN 지분 매각하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문자 이후로 이런 얘기도 하고 예. 그런데 돈의 흐름 이런 거를 살펴보면은 지금 떨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꽤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2022년 지방선거 관련해서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이제 청탁을 받아서 부탁을 받아서 친윤교회원들에게 경북 지역 도의원, 군수, 그러니까 최소 4명 공천을 부탁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이게 특검이 관련된 내용을 확보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확보하겠죠. 아마 특정이 되고 있을 거다. 그럼요. 네. 그러니까 조사하는 내용은 사실은 이 상황에 대한 뭐 인지나 아니면 수사는 진행되고 있고 지금 증거를 찾는 단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성배 입장은 당연히 부인하겠죠. 그러니까 부인하는 것을 완전히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인해도 처벌할 수 있게 하려면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증거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여러 가지 정황이나 내용들은 분명히 있는 거로 보여지고요. 중요한 건 결정적인 물증, 증거들이 있어야만 사실은 재판에 가서 처벌이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압수수색도 저는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안에 네. 뭐가 기록이 남아있든 뭐가 있지 않겠어요. 뇌물이 있든 여러 가지로. 그리고 뭐 자기는 어디다 뭐 주고 돌려받고 뭐 받고 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 뭐 하는 짓이에요? 신발도 바꿔 오고 뭘로 바꾸고. 아유, 내 진짜 신발 빨리 찾아야 되고 이거 치수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무슨 신데렐라에 치수하기라게? 신어보고 가야 돼요? 교수님 말에 맞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다 신어보고 교수님 선물 주려고. 근데 저는 아니겠죠. 예. 그 이제 법률적인 측면에서 네. 내가 어떤 뇌물을 가지고 이제 뭐 공유하려고 했다. 근데 뭐 결국 전성배 씨금 다 잃어버렸다 뭐 했다라고 하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공유하려고 했던 것이 김건희 씨 아닙니까? 이제 전성배 씨를 통해서 김건희 씨한테 전달하려고 했다라고 네. 이미 진술이 나왔고요. 그런데 그 물건을 과연 전달자가 임의로 바꿀 수가 있느냐? 사실 그 부분 그리고 전달자가 임의로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전달자가 뭔데 그 그럼요. 전달하라고 하는 물건을 교환합니까? 물어봐야죠. 이 선물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하면. 그렇죠. 그렇기도 바꿔. 하고 또 심지어 교환하러 갔던 사람이 김건희 유경옥 씨, 비서야. 유경옥 씨라고 행정관, 유경옥 예. 행정관이랑 또 뭐 21g 대표 부인 뭐 조모 씨라고 하던가요? 이렇게 해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 VIP라서 같이 가서 교환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실제로 교환을 한 물건이 출처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을지라도 그 최종 그 받기로 했던 그 뇌물을 받기로 했던 그 사람의 네. 뜻으로 이것은 이미 교환이 이루어졌다라고 봐야 되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 신발의 치수가 뭐 김건희한테 맞든지 누구한테 맞든지 간에 이미 불법 영득 의사가 표현됐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건 법률적인 판단으로 불법 영득 의사가 표현됐다면은 이것은 이 물건을 찾지 못해도 찾지 못해도 이 물건에 대한 영득 의사 표현으로 범죄가 성립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이 정리를 해주시니까 이해가 되는데 범죄 성립이 된다. 이거 건진법사 압수수색을 통해서 아니면은 진술을 통해서 또 소환 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건 또 밝혀져야 될 부분입니다. 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잃어버린 게 맞는지 너무나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오늘 명태균 공천 개입, 그러니까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그러니까 김건희, 윤석열 공천 개입 관련해 가지고 특검이 오늘 오전에 김영선 전 의원 소환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이어서 강혜경 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내일 저희 박정환 스팟에서 강혜경 씨 또 인터뷰를 단독 진행할 예정인데요. 자, 이 명태균 공천 개입 게이트 공천 개입 의혹 이것도 지금 큰데 이것도 지금 어떻게 진행될까 궁금한 상황이에요. 당연히 명태균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이 개입돼 있어요. 윤상현, 예를 들면 정진석 이런 사람들도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고 오세훈, 뭐 이준석, 네. 홍준표 이런 사람들이 다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조사까지 다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건 단순히 지금은 김영선만 불러서 조사를 하지만 앞으로는 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전직 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걸로 보여지고요. 네. 강희경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명태균이 썼던 PC를 갖고 있다잖아요. 근데 그게 포렌식이 대선 전후 몇 개월만 했대요. 전체를 하지 않고. 그래서 이게 아마 그 전에 뭐 대선 전후라 하면 윤석열 관련된 것만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공천 관련된 더 앞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더 뒤로도 와야 되고요. 그렇죠. 그런 전체를 다 포렌식을 하게 되면 내용이 훨씬 네. 많이 나올 수 있다. 명태균이 개입했을 많은 지금 국민의힘 현직 의원이나 전직 의원들이나 아니면 낙마를 했을지라도 선거에 출마했던 사람들과 관련된 여러 정황들이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뭐 1년, 2년씩의 포렌식이 이루어지면 그 컴퓨터에 더 많은 내용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내용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명태균 씨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녹취록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한 개도 제대로 수사가 안 됐다. 왜냐하면 명태균 씨 녹취록 관련해서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록에서는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소장과 스피커폰으로 대화한 걸 보면은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 뭐 2018년도 공천 관련해서 20개를 먹어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20개. 네. 그런데 이제 추경호 의원은 이거에 대해서 완벽한 뭐 가짜 뉴스다, 엉터리 뉴스다라고는 주장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이 있으면은 수사를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게 벌써 한참 전입니다. 그렇죠. 예, 계엄 전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계엄과 맞물려서 완전 묻혔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다. 그리고 내일 뭐 강혜경 씨 단독 인터뷰를 진행하시지만 예. 강혜경 씨는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더 이야기하려고 해도 검찰에서 들으려 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빙산의 일각이 명태균 게이트에서 지금 뭐 나오고 있는 네. 뿐이지 지금 조사해야 될 것이 산더미같이 많다. 아. 근데 윤석열 지금 뭐 이제 해병 특검에서 뭐 이 압수수색한 거지만 네. 핸드폰 아이폰이라고 해서 또 비번 안 알려줬다고 해서 그것도 참 보면서 야 한동훈하고 똑같구나. 똑같아. 그 라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그렇죠. 하더라고요. 둘이 똑같은 거지. 뭐가 예. 다르겠어요. 한동훈도 안 가르쳐 지금까지 안 가르쳐주고 지금까지 있잖아. 안 가르쳤죠. 계속 안 가르치는 포렌식을 지금 신청했다고 그래 검찰에 뭐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윤석열 관련해서. 네, 윤석열 관련해서. 그리고 이 전화가 언제 사용한지도 몰라요. 지금 현재는 언제 사용했던 언제적 전화기인지도. 폰인지도 모르고. 그것도 모르는 상황이고 또 다른 폰은 충분히 더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이거라도 분석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네. 윤석열의 이 태도를 보면요, 온갖 법 기술 이용해가지고 본인이 빠져나갈 수 있는 모든 걸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요. 주장도 하고. 예. 그러면서 무슨 자기가 법조인이었고 전직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대체? 다른 그런 피의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엇박지르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수사하면서. 네. 이런 거 하는 사람들. 그리고 박근혜 그 당시에 이명박 이런 사람들 수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검찰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냐 방문 그거 안 하겠다고 계속 불렀잖아요.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본인이 맞아요. 그걸 지가 이용해 먹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게 뭐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보면은 참 우라통이 터지는 그런 상황인데 핸드폰 뭐 아이폰 지금 그 전화기든 아니든 이 공천 관련해서 어쨌든 주고받은 그런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걸 좀 빨리 특검이 그렇죠. 확보를 해가지고 네. 김건희 폰도 그렇고 확보를 해서 들여다봐야 된다. 명태균 건은 이게 증거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명태균 건에 관해서는 검찰 수사 보고서 이런 거를 상당 부분 또 뉴스타파에서 확보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검찰보다 더 상세하게 우리가 여기까지 알고 있다라고 검찰이 계속 메시지 어떤 경고성을 줬거든요. 근데 검찰이 움직이지 않았던 것들 네. 이제 특검을 통해서 나오겠죠. 이런 것들 보고도 지나쳤다. 이런 것들 알았지만 묵인했다. 이런 것도 나오겠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네. 그 막 그런 거죠. 이게 건진법사 그 법당 네. 지하 공간을 그냥 지하 공간. 사실상 네. 묵인하고 갔던 그런 네. 모습들. 아니면은 김건희를 방문 조사했던 휴대폰을 반납하고 검사들이 들어가서 김건희 조사해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동안 검사들이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 이 비밀 공간이라는 단어가 저는 굉장히 어색한 게 만약에 수색을 한다. 그럼 예. 오른쪽 주머니만 하고 왼쪽 주머니는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왼쪽 주머니를 보고 오 비밀 주머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지하 1층, 2층이 있는 집을 어떻게 지하를 비밀 공간이라고 합니까? 이거 참 특검이 그렇네, 그것도 참 다 어폐가 있네요. 따끔하게 지금 다 하나씩 예. 너네가 안 했던 거를 이제서 우리가 하지만 이걸 언론에 공개하는 거. 그래서 얼마나 검찰이 부패하고 무능한지를 지금 밝혀주는 과정인 거죠. 아, 자, 이 김건희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런 모습 보면서 네. 심정이 좀 어떨까요?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우리 목사님은 목사님 뭐 목사가 왜? 기도를 통해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왜 이랬어요? 나를 자꾸 사이비로 만들어. 왜 이랬어? 내가 무슨 아닌가요? 독심술이 있어요? 기도응답 기도하면 상대방 내가 기도하면 박정호의 마음이 지금 얘가 나를 싫어하나 이렇게 보여요? 그런가?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누구 김건희? 김건희 김건희 뭐 힘들겠지. 힘들겠지. 힘들겠죠. 뭐 안 아. 봐도 비디오인데 그 네. 안 봐도 돼. 기도 안 해도 되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요. 요즘 안 봐도 쇼츠라고 합니다. 안 봐도 쇼츠라고 비디오는 그래요. 옛날 사람. 옛날 사람. 네, 옛날 사람이시니까 알겠습니다. 안 봐도 신유진은 비디오인데. 알 거야. 예, 우리 안 봐도 비디오. 저 무슨 말인지 한참 생각했어요. 비디오가 뭐야? 안 봐도 쇼츠라고 해주세요. 네. 그래서 비디오는 조금. 어쨌든 네. 김건희 입장에서 자기를 쪼여오고 있잖아. 모든 게 그러니까 드러나겠네. 모든 것들이 전방위적으로 지금 모든 게 다 김건희를 향해서 가고 네, 있어요. 다 모든 가고 게. 있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삼부도 그렇고 예. 뭐 최혜병 수사권 사건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이제 뭐 임성근 금융 로비에도 이 김건희가 연관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의혹들이 계속 그러니까 나오고 이제 있고. 자기 입장에서는 피가 말리겠지. 자기가 언젠가 부를 거예요. 마지막에 부를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특검이 마지막 부르기 전에 모든 걸 조사한 다음에 이제 한꺼번에 불러가지고 조사할 것 그렇겠죠.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생각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김건희의 인생을 쭉 보면 네.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모든 걸 동원해서 자기가 살아나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도 열심히 전화 돌리고 있지 않을까. 전화 저는 그런 돌리고 생각이 있을 들어요. 거다. 네, 전화 누군지 돌리고. 모르겠지만 물론 아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무리 뭐 발악을 한들 예. 전혀 먹히지 않을 거다. 이거는 뭐 특검이 수사하는 과정들을 보면요, 제가 볼 때는 명백하게 모든 거 밝혀낼 것 같고 김건희는 네. 당연히 감옥에 가고요. 감옥에 간다. 처벌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처벌. 세 개 특검 모두 다가 김건희와 연관돼 있다고 보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건희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힘들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뭐 사형이나 무기까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럴 가능성도 그럴 있죠. 가능성도 있다. 뭐 전혀 없다고 내란에 보지 관련해서 않습니다. 뭐 이런 그것도 있을 수 연관성들이 있고요. 드러날 그리고 수 지금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뇌물이나 이런 것만 해도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 나오는 게 얼마나 많아요. 제가 볼 때 윤석열이 하는 행동과 행동에 거의 대부분 김건희가 연계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공범이 되는 거잖아요, 같이.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뭐 이제 윤석열 장립무사 역할만 한 거고 결국에는 김건희가 모든 걸 다 한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는 거죠. 의혹이 계속 커지고 네, 네, 있다라는 거. 특히 이번 이제 집사 게이트 얘기를 그래도 저희가 그렇죠. 뭐 들어가면서 좀 해야 될 것 네. 같은데 김혜성 씨 지금 참고로 체포영장 박정호도 청구. 집사입니다. 어떤 집사인가요? 교회 집사. 아, 그 집사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집사잖아요, 교수님. 박 집사님. 집사는 맞잖아요. 자기 부인 하시는 겁니까 지금?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신주교에서? 저는 천주교입니다. 천주교십니다. 천주교.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뭐 목사, 집사, 천주교, 네. 성도님 함께 하는데 그 집사가 아닙니다. 냉담자. 아, 맞아요. 신유진 냉담자. 맞아요. 냉담 어떻게 하셨죠? 냉담자. 천주교는 천주교. 그런 게 있어요. 냉담자라고 해요. 냉담자라고 그래요. 네네. 성당 안 갈 때. 네, 잘 안 오면 그런 이제. 분. 한 천주교 한 100명 중에 한 90%가 알겠습니다. 냉담자 아닐까? 100명 중에 그렇지 90%가 않을 것 같은데. 정말 전 그렇게 봅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목사, 집사, 냉담자 네, 네. 이렇게 불러보도록 하고, 자 어쨌든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라고 어제 특검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김혜성 씨 집사 게이트 이것도 일파만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아니 김건희와의 인연은 2010년 서울대 EMBA, 네, 전문 경영인 뭐 과정에서 만났다고 하는데 네. 그 과정에서 뭐 숙제도 도와주고 굉장히 잘 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최은순 씨의 잔고 증명서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네. 잔고 증명서를 통해서 이제 자기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잔고 증명서 349억인가요? 그거를 위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최은순 씨와의 연결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김건희 씨와의 연결이 연결로 있는데 시작된 거죠. 김건희 씨한테는 비밀로 하고 갑자기 엄마가 친한 뭐 지인의 엄마가 나 잔고 증명서 위조 좀 해줘. 아유 349억 원 이 정도 써주면 안 되겠어? 예. 아유 뭐 그 정도야 뭐 껌이죠 이러면서 그런 범죄가 어디 말도 있습니까? 안 되죠. 예. 아니 그런 범죄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런 거는 굉장히 사실 자기의 그 커리어 모든 인생을 걸고 범죄를 저지르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 이자가 이게 뭐 어쨌든 처음으로 전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첫 범죄인데 첫 범죄를 그냥 아는 뭐 지인의 엄마가 부탁한다고 갑자기. 범죄를 저지릅니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잔고 증명서 위조를 통해서 예. 뭔가 대출이든 사업이든 뭔가 이득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우는요 위조를 통해서 내가 능력이 없는데 능력을 과장해서 이렇게 위조를 해서 만들어내서 이거를 받았다. 이건 사기죄입니다. 최은순 씨는 사기죄로도 응당 처벌을 받았어야 되는데 검찰이 사기죄로는 그런데, 기소조차 맞아요. 안 했어요. 당시에. 네, 야, 이 김예성 씨 이 사람을 그 뒤로 뒤를 봐준 거 아닌가? 이 사람이 하는 사업도 사실 도이치모터스 이꼴 김건희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서 도이치모터스에서 차량 차를 50대를 50대를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그 사업이 완전히 자본이 잠식된 회사, 뭐 부채가 뭐 350억 그러니까요. 가까이 됐다는데, IMS로 이름 바꿨는데. 네, 그 회사를 또 이름을 바꾸는 과정에서 예. 대기업들로부터 184억 원 가량을 야, 이 대기업들 내놓으라 하는 대기업들이 뭐 카카오 예. 모빌리티라든지 뭐 효성 효성. HS라든지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김예성 씨가 소유하고 있던 그 비마이카 9주를 매입하는데 46억 원. 46억 원을 쓰고 이게 진짜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본 잠식된 이런 회사에 이런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런 회사들이 투자를 한다. 몇십억씩 투자한다. 또 이 그 사기업도 아니고 네. 공기업도 이제 들어가서 하고 이게 184억이다. 이거 진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질어질합니다. 예. 그런데 어질어질해요. 김예성 씨가 이 46억을 자신의 구주를 신주로 바꾸는데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이 46억을 김혜성 씨 혼자 다 가졌을까? 다 혼자 다 이거를 이거 나 거 팔았어. 뭐 땡큐 하면서 갔을까? 네. 김건희 씨의 도움이 없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럼 도움을 준 사람은 도움만 줬을까? 그 돈이 그 누구한테 흘러갔을까 최종적으로 이런 것도 흐름을 봐야 되잖아요. 돈의 흐름을 봐야겠네요. 네. 참 이상한 게 184억을 2로 나누면 96이잖아요. 네. 96억. 그것도 2로 나누면은 46억이죠. 맞죠? 네. 맞나요? 맞나요? 잠깐 맞죠? 90억 정도지. 186이니까 나누기 2하면 90억 정도가 되죠. 네. 93억. 네. 네, 맞아요. 93억을 또 반으로 나누면 40. 184억 나누기 2는 92억. 네네. 92억 나누기 2는 46억. 네네. 맞네요. 예. 제 계산이 4분의 1, 맞네요. 4분의 1. 네. 받은 거의 4분의 1. 그래서 이게 이렇게 네. 참 어떻게 나눠지게 돼서 금액이 됐는데 그럼 46억은 김혜성한테 가고 나머지 금액은 또 누구한테 갔느냐 이런 게 또 궁금하다는 거예요. 네네. 나눠봐도. 그러니까 돈의 흐름을 네. 살펴보면은 사실 이게 또 이 김혜성 씨가 코바나 컨텐츠 감사 아니었습니까? 감사로서 코바나 컨텐츠에서 협찬을 받았을 전시 때, 관련된 예, 협찬. 이런 부분 코바나 컨텐츠 전시 협찬 관련해서 네. 이런 부분 관련해서 어차피 특검의 수사 대상이었고요, 수사 범위였습니다. 코바나 컨텐츠 전시 협찬 관련해서 감사의 책임이라는 게 없으니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사 게이트를 그래서 수사를 한 건데 네. 법원에서 이게 무슨 특검의 수사 범위를 벗어난다? 이런 말도 안 식으로 되는 영장,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계속 지켜보고 아니 이게 어떻게 영장이 기각돼라고 비판을 하니까 이번에 뭐 다시 영장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 누가 봐도 뒤에 음. 김혜성 생각하면은 김혜성을 부렸던 김건희 떠오르는데 당연하죠. 이걸 기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돼요. 압색영장, 구속영장도 아니야. 네. 압색영장을. 그냥 압수수색 영장은 대체적으로 거의 다 나와요. 거의 다. 90%. 왜냐하면 네. 왜냐면 수사를 하려면 압수수색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연관성을 찾아봐야 네. 되니까. 근데 김건희와 연관성이 왜냐면 김건희 특검이니까 김건희 연관성이 있을 때 수사 대상이 되니까 물론 인재 수사를 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근데 법원에서 이걸 너무 소극적으로 본 거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왜냐면 조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김혜성이라는 사람이 김건희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압수수색을 통해서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해줘야지. 그리고 나서 뭐 문제가 있으면 뭐 네, 구속을 뭐 네. 기각을 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네. 그거 자체를 못하게 하면 어떻게 찾아내는데요. 그러면 다 꽁꽁 숨기고 있는데 그러면 다 물어봐서 해? 진짜 관계 있어요? 아니면 뭐 연관성 있어요? 이거 물어봐서 하냐고 수사를. 수사하지 말라는. 압수수색은 해야지. 그걸 네. 왜 법원이 막냐고. 그리고 지금 정황으로 보면 신인진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김혜성 씨가 집사 역할을 했다는 게 여러 가지로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장고 증명서 나오죠. 코바나 컨텐츠 일도 했죠. 관계도 있죠. 네. 그러면 당연히 의심을 해야지. 의심받는 상황이고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 너무 많으면 거기에 대해 압수수색하는 것을 방해하면 안 돼요. 왜 그걸 영장을 안 내주는 거예요 대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원 지법에서 온 이제 두 판사가 거기서 어쨌든 그걸 맡고 있는 게 아니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이대 네. 얘기도 나오고 네. 여러모로 국민들 볼 때는 사법부도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마지막 보루로 기각할 수 있는 그 또 힘을 가지고 흔드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언제나 힘은 뭔가를 하면서가 아니라 누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내가 그거를 누르고 덮으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사실은 검찰이 힘이 정말 센 거는 사건을 무마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범죄 사실이 있지만 그거를 무마하면서 오히려 이제 힘이 나오는 건데 그런데 이번에는 법원이 그 짓을 하고 있다. 네, 사실 제가 법원에 대해서는 정말 말을 조심하고 뭐 대법관들, 대법원장들에서 항상 늘 변호사니까. 마음을 조심하고 변호사니까 밥 벌어 먹으려고 네. 그런 것보다도 뭐랄까요? 그러니까 법 쪽에 이제 어쨌든 선배 중에서도 법원에 대해서만큼은 그래도 이제 굉장히 이제 제가 연수원대 모셨던 판사 교수님도 있고 검사 교수님도 있지만 판사 교수님들은 항상 뭔가 중립적인 어떤 그런 강박이 있을 정도로 항상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뭔가 사리 사욕을 직접적으로 취득하고 이런 거랑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진짜 조이대 그 네. 9일 만에 내렸던 대법원 파기환송 재판을 통해서 네. 법원에 대한 그 모든 존경과 신뢰를 한 번에 정말 한 번에 저는 날렸어요. 어떻게 우리나라 최고 권위의 대법원에서 사건 기록을 검토하지도 않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저한테는 그게 너무나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어서 그 뒤로는 법원에 대해서도 가차없이 비판하고요. 네, 이 지금 압수수색 영장 기각한 판사 저는 아직까지 이름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문제가 있다. 오죽하면 문홍주 특검보도 판사 출신입니다. 네. 판사 출신 문홍주 특검보가 이거
기각된 사건 브리핑을 하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아주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수사 범위가 어떻게 된다 이런 거 설명을 했어요. 그 뜻은 우리가 법 해석을 잘못해서 내가 법을 몰라서 내가 판사야. 예. 내가 법을 몰라서 이거 수사 대상에 넣었겠니? 하면서 그 판사가 압생영장 기각한 거 따끔하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 출신으로서 이건 안 된다. 그렇죠. 이거 진짜 뭐 하는 겁니까라는 얘기를 네. 하는 거예요. 특검보에서. 네. 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다시 영장이 청구되면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라고 네.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순직 해병 특검 얘기 저희가 또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도 불었네요. 어제도 불었어. 지금 김태효가 VIP 경로설 네. 불었고 또 이 왕윤종 전 경제안보 비서관도 네. 윤석열이 화를 내는 걸 봤다. 또 그 전에는 이 전 외교비서관도 불었고 네. 이 측면인가요? 계속 불고 있어요. 이거는 막을 수 없겠네요. 막을 수 없죠. 네. 그러니까 뭐 그건 사실은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참석했던 수석보좌관들은 수보회의였거든요. 그때 네. 수보회의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 하나하나 부르고 있잖아요. 뭐 거부 못하죠. 이게 한 명만 얘기했으면 또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 부인하고. 족족이 오는 사람마다 다 얘기하고 다 있잖아요. 얘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예전에는 좀 부인한 듯한 태도로 보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약간 저 이낙연 닮지 않았어요? 아, 사진 보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머리 스타일 뭐 이런 것들이. 아니 그냥 네. 이렇게 보면 알겠습니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저도 약간 나 약간 보면서 놀라서 아. 깜짝 내가 얘기하다가 싹 사진을 봤는데 예. 이낙연이 나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예. 그래서요 이렇게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인하기 어렵다 이거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해가 안 되잖아. 임성근에 대한 구명 운동 이렇게 그리고 임성근에 대한 처벌을 안 하기 위해서 수사 기록을 다시 회수하는 이런 불법적인 행동을 하기까지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윤석열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어요? 국방부 장관의 사인까지 해서 경찰로 넘긴 서류를 다시 가져오는 일을 대통령이 하냐 아니면 누가 할 수 있냐고요. 불가능해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모든 출발점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미 여러 차례 의혹이 있었지만 네. 실제 그걸 봤던 사람들이 증언을 해주고 있고 그게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기 때문에 이거 뭐 윤석열이 부인한다 한들 부인이 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빼박. 와 있다. 빼박이다. 네. 그래서 이제 전화기도 아이폰도 압수하고 이렇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 VIP 경로설 그건 정말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왜 경로할 수밖에 없었냐 이걸 또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검이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당연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박정원 대령이 네. 윤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과실치사 혐의로 이제 수사 기록을 이첩을 하려고 했을 때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하겠냐라고 했는데 이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는 뭐 포스터를 달아주겠다라는 말이 이종호 네.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관련자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멋쟁이 이종호 멋쟁이 해병 단톡방에서 이제 나눴던 이종호 BP 패밀리가 임성근 사단장 그만두려고 했는데 우리가 내가 말렸어. 근데 나중에 또 내가 괜히 말렸어라고 하면서 본인이 또 후회하는 그런 모습을 네, 보였는데 패밀리들이. 내가 말렸어라고 했지 않습니까? 얘기를 했다. 예. 그때 임성근이 7월 28일에 이첩하기 전에 먼저 사의를 표명합니다. 내가 이 사건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과실치사 혐의로 이제 가는구나라고 해서 이미 그렇게 사의를 표명하면은 네. 조금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옷 벗고 나간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을 약간 그냥 감면해주는 그런 느낌, 봐주는 식으로. 검찰에서는 늘 일어나는 비일비재한 일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군 검찰에도 그게 통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사의를 표명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7월 28일에 임성근 사단장이 아내와 전화 통화를 엄청 합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당일에 자기가 지금 사의 표명하고 자기 지금 직장에 대한 뭐 운명이 달려 있는 날에 아내와 전화 통화를 불이 나게 하면서 이제 7월 32일까지 그 윤석열의 경로설까지 그러니까요. 이어지는 그 전화 통화 횟수. 그런데 또 임성근 사단장의 아내 네. 이 사람은 김건희 측근과 전화 통화했던 기록을 또 확보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김건희 측근. 네, 그렇다면은 이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을 위해서 임성근 사단장 살리기를 위해서 뭐 이종호 씨까지 알고 있는 네. 이 사건에 대해서 김건희 씨는 몰랐겠느냐? 네, 이종호도 알고 있는데 김건희 씨는 몰랐겠느냐? 김건희 씨가 알게 됐다면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네. 이 국방부 장관의 결재한 서류를 뒤엎을 수 있는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에게 이거는 좀 봐주자. 네. 이거 늘 하는 일 아니야. 오빠 이거 늘 하는 일 아니야. 아유 우리가 이러려고 힘있지. 봐주려고 힘있지 뭐 이거 뭐 못 봐줄 게 뭐가 있어. 아유 좀 봐줘.
네. 라고 하지 않았을까? 음성 지원까지 지금 되네요. 역시 개그맨 시험까지 쳤다고 준비하셨어요. 네, 제가 개그맨 시험을 봤지만 네. 네, 장렬하게 예선에서 탈락. 하고 어쩔 수 없이 사법 시험을 보고 어쩔 수 없이. 예, 사법 시험으로 합격해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우리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 개그계가 인재 한 명 놓쳤네요. 이게 보면은 참. 그러니까 개그맨 일지망이고 네. 이지망이 변호사. 그렇죠. 저는 지금도 개그맨 하나로 막 갈 아니 거예요? 이게 제가 방송을 하는 중간에 누가 한 명이라도 웃음을 푹 웃었으면 오늘 방송 잘했다. 네. 오늘 방송 잘했다. 네, 많은 웃음 또 네, 여러분 네, 슈퍼챗으로 응원할 수 있습니다. 댓글 여러분, 주시고요. 너무 듣기 싫다? 슈퍼챗으로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조용히 할게요. 근데 하나도 안 여러분. 들어온 거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소스 언니님이 네. 봉 교수님 도와주세요. 저희 부부는 진보인데 예. 남편 회사 사장님이 완전 태극기 부대 극우예요. 남편이 힘들어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이렇게 상담 또 댓글 주셨네요. 문의 댓글. 진짜 힘드네요. 남편이 이렇게 회사 가면 이제 보수잖아요. 극우.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어떻게 그냥 다녀야지 뭘 어떻게 해요. 다니는 거 일단 다니세요. 어쩔 수 없잖아요. 없다. 이거는 회사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예. 그냥 무시하고 다니는 수밖에 없어요. 아. 그걸 뭐 사장이라잖아 그 사람이. 그 사람 설득한다고 설득되지 않습니다. 네. 도리어 화만 내고 싸움만 돼요.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면 그 기도하세요. 기도 속으로 속으로. 뭐 얼굴은 눈은 뜨고 눈 감고 기도하면 또 욕 먹으니까 눈은 뜨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 마음을 바꿔주세로 기도하시고 그냥 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그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제가 그렇게 조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방송이 기도하는 끝나기 마음으로. 전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네. 방송이 끝나면은 저에게 이제 막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약간 몇 분이 너무 시끄럽다. 아, 시끄러워서 내가 괜찮아요. 나간다 하시는 아이.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슈퍼챗 쏘시면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응서고 바로 하겠습니다. 댓글 남기지 마시고 힘들게 나가지 마시고 고품격 핫스팟 박정호의 핫스팟 네 계속 보시고 싶으시다면 여기 보면 뭐 예, 변호사님 응서고. 사랑스럽습니다. 네. 완전 웃겨요. 네. 귀여워요. 이런 거 많은데. 그런 댓글은 슈퍼챗을 통해서 응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많이 이제 완전 웃겨요, 변호사님 사랑스럽습니다. 네. 아이고, 계속 네네. 응원해 주시고 계시고 소스원님께서 좀 이 댓글로 반응 주셨는데 네, 뭐라고 그랬어요? 유유 이렇게 하시면서 유유. 좀 우셨어요. 아까 그 상담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게 왜냐하면 상황을 바꿀 수 없으면 네. 일단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넘어가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 바꾸려고 하다가 도리어 역작용이 일어나고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국우니까 뭐 권위적일 것 같은 느낌이 네. 드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한테 얘기하고 뭐 설득한다고 해서 설득이 되지 않아요. 도리어 분쟁만 일어나고요. 본인도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는 게 네. 가장 좋은 전략이 그리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야만 해결되는 문제니까 그렇게 하시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제가 갑자기 또 교인 느낌이 났었는데 자, 이 웃고 살아야죠. 이렇게 댓글 주고 계시고 네, 그리고 볼륨이 너무 크다 하시는 분들 볼륨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응원 댓글 슈퍼챗으로 보내주시면 바로 볼륨 줄여드립니다. 여러분 뒤에 피날 때까지 함께 하셔야죠. 네. 슈퍼챗을 기다리고 있다 이 기다리고 말씀을 있습니다. 해 주셨고 네. 자 이제 국민의힘 얘기도 저희가 그래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난리가 났습니다. 네.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한덕수위에서 이제 당이 막 여러 가지 준비한다고 160억 날렸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고발.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법적. 고발로 응수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 같은 집안에서 집안 난리가 싸움 났습니다. 뭐 잘하고 있네. 잘하고 있다. 네, 뭐 그렇게 봅니다. 열심히 네. 싸우세요. 이 돈 얘기까지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서로 고말하고 예.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권영세 전 원내대표인가요? 그 사람도 제가 볼 때는 그게 본인이 이게 고발한다는 게 물론 뭐 억울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있지 않겠어요? 네. 긁히는 거. 액션. 아. 긁히죠. 긁힌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거에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저것 때문에 본인이 이제 비난받을 수 있고 뭐 저렇게 만약에 물론 소문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사실관계는 모르겠지만 저건 이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도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어쨌든 더 이상 이런 얘기가 퍼져나지 않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런 수단으로 고소를 근데 하지 않았나? 김 최고위원이 밝힌 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국민의힘이 한덕수를 위해서 날린 돈 소문이 여의도에 무성하다는 거예요. 소문을 얘기한 거잖아요. 예, 한덕수 이름이 적힌 선거 운동복을 미리 주문하고 선거 차량들까지 계약했다가 한덕수 후보가 되지 못하는 바람에 160억을 날렸다고 구체적인 액수까지 나온다라는 소문을 전했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권 의원이 지금 긴급하게 뭐 고발을 해 보지만 사실 이 소문을 잠재울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했던 게 뭐냐면은 그때 이제 김문수도 사실은 제대로 된 옷을 못 입고
처음에 그렇죠. 네, 유세에 네, 나서는 네, 모습도 있었고 제대로 준비가 안 됐었거든요. 네. 그럼 그동안 당이 뭐 했을까라는 또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고 그럼 돈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런 소문이 돈다는 건데 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 네. 지금 보니까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기자회견하면서 혁신 얘기하고 뭐 정광훈 쪽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면서 혁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적쇄신 얘기 나오니까 또 반응이 안 좋아요. 왜 뭐 사과 얘기가 왜 계속 나오냐? 나경원 의원도 그러고 장동영 의원도 그러고 송원석 의원도 뭐 인위적인 인적쇄신에 대해서 강한 또 비판의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근데 아니, 저는 그것도 그거 예. 얘기하기 전에 예. 슈퍼챗 얘기하니까 누가 쓰셨어. 잼며들다 네. 님이 슈퍼챗 노래하시다 보니까 아이고. 변호사님 재밌어요라고. 고담 요거 말고 승리님 아닌가요? 요거 말고 그 고담 앞에 또 승리님. 있어요. 고담 승리님도 그 앞에 있지만 있었고. 앞에. 아, 세상에. 잼매들다님 그 위로 좀 올려주세요. 위로 좀 더. 네, 여기. 어머 어. 세상에. 네, 선생님 재밌어. 잼미들다님,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근데 실제로 뭐 윤희숙 뭐 네. 비대위원장이 혁신위원장이 뭐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젠가요? 행사한 거 안 보셨어요? 어젠가 그제 행사할 때 다시 윤 어게인이야.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요. 혁신위원장이 뭔가 하면 이게 당에 뭐 영향을 미치고 아니면 네. 당 지도부가 그게 막 포옹을 해가지고 그거 한 막 징계해 버리고 이래야 뭐가 효과가 있잖아요. 사과하고 뒤에서는 윤 어게인이야 또. 불러가 윤상현 그 뭐 주최하는 무슨 행사 네, 있었다면서 네. 거기에 또 전환길 전환길 왔죠.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예? 강용석 갔었나 제가 강의서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사람 와가지고 윤어게인 외치고 윤석열 예. 대통령이 차가운 데서 돈이 없어요. 돈 보내주세요. 이래서 또 돈 모으고 저 재산 등록을 70원인가 했다며요. 네. 근데 뭔 돈이 없다 그래. 영치금 없다고 영치금 보내달라고 그런 거 하고 그게 두 건이나 있어서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거기엔 또 두 번째 모임은 제가 기억하고 송원석 원내대표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윤상현 그게 뭐 하는 겁니까? 행사에 근데 그러니까 이게 원내대표는 가가지고 대표 역할 하는 거잖아. 대표 권한대행이잖아 지금. 네. 거기 가서 그러고 있는데 혁신을 아무리 얘기하들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건 그냥 보여주기예요. 보여주기. 진정성이 싶다. 없잖아요. 아, 근데 윤상현 의원은 사실 내가 한 번 더 얘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상현이가 상현이 공관위원장이니까. 이름이 나왔어. 네. 네. 윤석열 그래서 녹취. 상현이가 공관위원장이니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 진짜 이 내란 사태에 굉장히 앞장서서 앞다투어서 네. 윤석열을 옹호하지 않았습니까? 음. 그런데 그 실체가 사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신하기 위해서 네. 뭐 이런 행동을 하는 거지. 제가 봤을 때 윤석열 의원이 굳이 뭐 지금 다 끈떨어진 윤석열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다고 보진 않고요. 네. 자기의 어떤 범죄 사실에 대한 것들에 이제 뭐 방어 차원에서 이런 세력을 조금이라도 규합해서 우리끼리 힘을 합치자 이런 측면에서 윤석열 의원이 국회에서 행사를 주최했는데 네. 야 여기 또 전한기 씨가 또 그러니까요. 예, 강연자로 또 나오고 했는데 정말 이 전한기 씨 얘기 들으면은 네. 전 솔직히 너무 웃기더라고요. 왜요? 너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확신을 쳐서 얘기를 하는 것들부터 해가지고 뭐 탄핵 사유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하는데 예. 그런 게 너무 저는 정말 약간 이분도 저랑 비슷한 기질, 개그 기질이 있나 싶을 정도로 확신을 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너무 말이 안 되고 웃기다. 네, 웃기다. 그러니까 그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지지율도 10%대로 추락을 하고 네. 정말 위기에 처해 있는데 지금 하는 모습을 보면 전혀 네. 반성하는 것도 없어. 없고 성찰도 지금 없고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전환기 씨, 뭐 윤상현 같이 다시 뭉치는 게 네. 그 아까 왔던 그 모스탄 단연명 씨가 그 외치는 또 구호가 또 세이브 더 코리아, 세이브 코리아인가요? 예. 그건데 세이브 코리아가 또 소년보 목사랑 또 연결된 그 맞아요. 단체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세이브 코리아에서 전환기 씨가 나왔고 그래서 그 단연명 씨 세이브 코리아 전환기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전환길이 다시 이제 국회에 불려가서 강연도 하고 그런 게 아닐까. 네. 그런데 그게 연결이 돼 있다. 네. 예, 모스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속보를 보니까요. 네. 윤석열 접견 금지 조치를 내란 특검이 내렸네요. 그래서 그래요? 모스탄 만남이 불발됐습니다. 역시 잘한다. 접견 좋은 금지 소식이다. 조치. 선수가 이게 뭐 정말 이럴 수가 있나? 눈물 나네요. 예. 접견금. 와 정말 어저께도 인치를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바로 그냥 서울구치소 그러니까 고립 작전 윤석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뭐 허튼 짓 하는 사람들 예, 가만두지 않는다. 접견 금지 조치. 접견 금지. 너무 모스탄 멋있다. 만남. 그러니까 이런 게 되는 건가요? 누구 만나려고 할 때 접견할 그렇죠. 때 딱 네. 보고 안 된다 하시는 왜냐하면 거예요?
이 부정선거론을 네. 윤석열이 계엄의 이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계엄의 이유는 즉 자신의 이 계엄이라는 건 내란이고 네. 이 내란은 범죄 사실입니다. 어. 이 범죄 사실 관련해서 예. 이 부정선거론을 미국에서부터 갖고 온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자신의 범죄 사실과 동기와 연결이 된 사람이기 어. 때문에 모스탄 단연명 씨 접견 금지 조치를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네요. 정치적으로 아, 이용해 먹으려 금지까지 둘 다 됐다.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려 그러니까 잘했어요. 네.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를 법으로 차단. 그러니까 조은석 특검이 잘하고 있는 거야. 잘하네. 이런 걸 진짜. 모든 걸 다 잘하잖아. 뭐 예를 들면 뭐 구치소에 관련해서 조사하지, 네. 접견 금지 조치 내리지. 바로바로 네, 반응을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뭐 특검에서 조사를 하면서 이런 세세한 것까지 하나하나 다 챙기고 있다. 정말 물 셀 틈 없이 네. 와, 물 셀 틈 없이 다 챙기고 있다는 사실이 드니까 음. 좀 든든하다. 윤석열 심리 상태는 어떨까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목사님? 요즘 기도하실 때 뭐 보이는 게 있습니까? 안 보여요. 아, 윤석열은 안 보여. 윤석열. 보기도 싫어요. 나타나는 그 자체가 이건 진짜 고통이야. 근데 아무튼 제가 볼 때 심리 상태 예. 멘붕. 멘붕. 일 거다. 왜냐면 그 얘기 나왔잖아요 언론에서. 장관들도 자기 따르는 사람도 제 살 길 다 찾아오고 나 혼자밖에 없다. 고립이다. 그 상태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본인도 이제 알고 있을 거야. 이제 지도 해봤잖아요. 네. 박근혜 때 해본 거 아니에요, 다? 그렇죠. 해본 일이잖아. 네, 수사해봤고. 뭐 아무리 감춘들 그 감춰지겠냐고요. 다 나와요. 네. 조사하면 다 나와. 그렇기 때문에 아. 윤석열 입장에서도 멘붕일 거다. 멘붕일 거다. 근데 어떻게 하면 저 이제 책임을 모든 걸 이제 밑에 있는 사람은 다 미루고 있잖아요. 그런 전략을 계속 갈 건데 네. 끊어내려고 하더라도 끊겨지지가 않아요. 그건 끊기지가 불가능한 않아요. 네. 일이야. 아, 그리고 이제 멘붕. 심리 상태에서 말씀하셨지만 네네. 그 조은석 특검이 저술했던 책 아. 수사 감각에 보면 수사 감각. 예, 조은석 특검은 이 피의자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챕터를 들여서 수사는 심리다. 수사는 심리. 예, 수사는 심리다라는 챕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구속영장 딱 칠 때부터 네. 첫 장은 잡아야 시작이다라고 시작이 첫 장은 들고 잡아야 시작이다. 네, 그리고 이제 잡았어. 예, 잡았어. 잡았어, 지금. 잡은 다음에는 수사는 심리다. 심리다. 이게 피의자랑 단순히 피의자한테 뭐 조사하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나오는 네. 게 아니다. 근데 이게 정말 물 셀 틈 없이 서울 구치소에서도 사실 부담이잖아요. 야, 우리가 특검 말 안 들으면은 우리 또 바로 또 끌려가서 조사받아. 저 사람 때문에. 그리고 진짜 공무원 문제입니까? 저 사람 때문에. 근데 구치소장이 또 명령해? 그럼 또 얘기하겠죠. 구치소장이 이렇게 아. 지시했다. 그럼 또 구치소장이 아. 이게 연결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심리전을 네. 펼치고 있다. 이 지금 오. 윤석열을 고립시키는데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제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아니 예.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뭐 나와라. 안 나온다는 그럼 체포영장 발부했나 이런 계속 공개하잖아요. 맞아요. 심리전이지 이게. 윤석열도 나름대로 하는 게 안 나오는 거거든. 그게 자기 심리전이라고 생각을 해 버티는 거. 버티는 거. 근데 자기는 불리한 상황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검 입장에서는 계속 안 나와? 그럼 기소할 거야 우리. 그러니까 그렇게 바로 나오는 거잖아. 넘길 거야. 네, 네. 그렇게 넘길 거야. 뭐안 네. 나와도 돼. 아. 이런 식으로 또 심리를 이용하는 거야. 이렇게 또 모스탄 만나려고 하는데 못 만나. 모스탄 못 만나. 이러면 이제 야, 이거 멘붕이 오는 거지. 만나가지고 또 자기 메시지를 전해서 네, 뭐 밖에 붕어하려고 나와서 했을 텐데.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차단해 버리잖아. 예, 지금 붕업하려고 단계를 지금 엄청 빌드업 했잖아요. 지금 전환기를 해가지고 모스탄 한국에 들어왔을 때 막 사람들 몰리고. 예, 극우 부대 몰려가서 막 하고 윤상현도 음. 이제 여기 편승해서 막 힘을 받으려고 하고 또 그렇네. 단연명 또 이제 뭐 은평 무슨 교회에서 무슨 교회에서. 예, 교회에서 또 뭐 강연한다고 하고 이거를 붕업을 하려고 하는데 차단. 차단 야, 바로 끊어버리고. 멋있어요. 야, 이거 잘한다. 그래서 조은석 특검이 지금 보면은 저희가 좀 이따가 김병조 의원과도 얘기를 나누겠지만은 무인기 관련해서도 외환죄 관련해서도 진짜 하나하나 쥐잡듯이 지금 들여다보고 하고 있는 있죠. 이것도 네. 그것도 압수액을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포함해서. 외환죄 관련해서는 외환 유치죄로는 처벌이 좀 어렵잖아요. 왜냐면 공모를 해야 되니까. 통모, 예. 그래서 다른 거 일반 이적죄 이런 걸로 지금 처리를 하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박은정 의원도 그 얘기를 하던데 기대가 돼요. 기대가 된다. 박은석 특검이 무슨 죄목을 가져올까? 조은석 특검이. 조은석 특검이. 아, 무슨 조은석 죄목으로. 특검이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는 걸 네네네. 가져올 거야. 저는 그게 봐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법률 있잖아. 예. 그 제목을 가져와 가지고 이 외환 유치 관련해서는 외환 유치죄로는 처벌을 못 하니까 네. 그 위에 여러 죄가 있어. 간첩죄도 있고 이적죄도 있고 일반 이적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하나 다. 요 중에 뭘 가져올까? 아니면 아. 형법에서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외환 유치죄도.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예를 들면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어. 의무 없는 일을 시켰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신기한 우리가 신기한 생각해보도 못했던 걸 할 거다. 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저기 법원에는 직위원이 있다면 네. 특검에는 조은석이 있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직위원과 조은석 네. 어떤 관계인가요? 직위원이 그 날 시간 그거 가지고 뭐 했는데 네, 직위원이 망친자라면 망쳤다면 네, 조은석이 푸는 자. 그렇죠. 상상을 상상을 초월한 걸로 풀 거다. 네. 그럴 거다. 그렇게 봅니다. 뭘로 풀까요? 참고로 이미 이제 예. 적시한 영장에 이제 압수수색 영장에 그 드론 사령관 거기 김용대 압수수색 다 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 적시된 제명은 일반 일반 이적죄와 이적죄. 직권남용죄입니다. 맞아요. 그두 가지. 일반 이적죄 형법 99조. 네. 네. 근데 그거 말고도 저는 더 할 수 더할 있다고 수 생각해요. 있다. 뭐가 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기대해보세요. 저는 윤석열 입장에서는 좀 떨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된통 걸렸다는 생각도 멘붕이라니까 좀할것 같기도 멘붕. 하고. 그걸 멘붕이라 그러잖아.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혼자 와 있으니까 약간 좀 편한 느낌도 좀 들죠. 왜냐면 너무 시달리다가 좀 편해. 누구한테? 저는 누구예요? 이 의견에 아니, 완전 그러니까 공감합니다. 누구한테 이 시달린 의견에 거죠? 누구? 집에 계신 누구? 분, 집에 계신 분 시달리다가 네. 자유롭게. 일평생 제가 봤을 때는 일평생 윤석열 자기 뜻대로 네. 살지 못했을 텐데 왜냐하면 뭐 그렇잖아요. 일평생. 자신의 이제 학업에 대해서 학업 성취에 대해서 계속 부모님한테 체근을 받았을 것이고 네. 자신이 이제 사법시험 합격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 있어서도 부모님한테 엄청난 압박을 받았을 것이고 그 당시에. 예 그리고 또 겨우겨우 결혼했더니 또 엄청난 지속적인 압박이 있지 않았을까. 압박이, 예. 그렇다면 이제 모든 것이 고요해졌잖아요. 사실 지금이 자기 인생의 전성기야. 전성기. 마음껏 천수를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옥에서 천수를 네. 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담 승리님이 아까 이제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네. 또 SYY님이 슈퍼챗 이래 보내주셨어요. 찌들어 못 본 사이 박봉규가 박봉진이 되었군요. 텐션 좋은 신변님 상쾌 통쾌합니다. 그러나 저는 봉 교수님 팬이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최진범 교수님 응원하실 때 댓글 하지 마시고 슈퍼챗으로 응원해 주시면 얼마나 네. 반갑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신일진 변호사도 슈퍼챗을 좀 응원해 주시면 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 혹시 시끄럽다고 하시는 분들 있다면 슈퍼챗으로 보내주신다면 바로 음소거. 예, 슈퍼챗이 안 나와서 음소거가 안 됩니다. 네. 자, 20cm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어요. 네. 쥐기현, 심우정 언제 체포해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수사? 심우정은 내란폰까지 자기가 이제 사용했던 것이 있고 네. 하기 때문에 심우정은 곧 그러니까 심우정까지 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다 레이어를 지금 치고 있는 건데 지기현은 당장 체포하기에는 아직 좀 멀지 않을까요?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발의된 법안 중에는 네. 법 왜곡죄라는 게 있어요. 법 왜곡죄. 네, 아직 발의된 상태고 이게 통과되지 않았거든요. 이 법을 잘못 적용해서 이렇게 뭐 범죄 사실에 대해서 놓치거나 이럴 경우 이걸 법 왜곡죄로 해서 처벌을 되는 조항이 독일 형법에 있고요. 네. 이걸로 인해서 실제로 독일에서도 이 범죄로 적용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발의된 상태예요. 그런데 아직은 통과되기 전이라서 이걸 적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갈 길이 조금 멀지 않나. 그런데 사실상 그 지기현 관련해서 룸사롱 사진이 공개됐을 때 뭐 삼겹살만 먹었다라고 했는데 네. 그것이 법원 내에서 뭐 징계 절차 윤리위원회 해부한다 뭐라고 하는데 네. 그 뒤로는 조용해요. 아. 그 뒤로는 조용하다. 그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네. 네. 자, 이제 강혜경 씨가 오늘 이제 특검에 나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윤석열 22회, 홍준표 23회, 오세훈 18회, 박형준 7회 등 총 100여 건 자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포렌식 분석도 했고 비공표 조사 대부분 조작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특검 안으로 들어갔는데 내일 저희가 강혜경 씨 단독 인터뷰를 또 하니까 하나하나 세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기대를 해주시고요. 자, 이 두 분을 향한 뭐 많은 분들의 응원 네. 댓글들이 있는데 박봉규 이제 박봉진으로 바뀌었는데 네. 우리 교수님은 어떠세요? 박봉진 뭐 좋아요. 좋아요? 네. 좀 신의진 웃으세요. 변호사 재밌- 웃으세요, 교수님. 아니 이게 웃을 이슈가 없잖아요. 신의진 변호사가 웃길 때만 웃는 거야. 네. 근데 이슈 그러니까요. 자체는 맞습니다. 웃음이 정중하기 나옵니까 때문에. 지금? 웃음이 나오냐고요 네. 지금. 알겠습니다. 짜증납니다 진짜. 교수님 웃음 좀 보고 싶어서. 신의진 변호사가 자주 웃겨주세요. 네. 웃게. 네. 웃을 일 없을 때 웃게 만들. 웃으면 복이 와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개그맨 텐션을 변호사. 올려서. 텐션 올려서 네. 얘기해. 뭐 네. 눈치 보지 말고 뭐 시끄럽다고 해도 그냥 하세요. 뭘 그걸 저는 걱정해. 그래도 슈퍼챗에 예민합니다. 슈퍼챗으로 하는 말씀은 알겠습니다. 바로 100% 음소거 복종합니다. 바로 네네. 음소거가 되고
것 같고 자 오이오이님이 이런 이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까지 한번 듣고 네. 가보죠. 네네. 모스탄은 체포 고소 못하나요? 하는 질문이 있는데 경찰이 수사한다는 얘기는 제가 맞아요. 일단 들었거든요. 모스탄의 혐의가 뭐냐면 네. 허위사실 명예훼손죄거든요. 그렇죠. 근데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는 사실상 윤석열 당시 뭐 서울중앙지검장일 때는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했다고 심지어 막 체포하고 이런 경우도 그렇죠. 있었어요. 네, 그런데 맞아요. 그것은 윤석열 당시에만 있었던 일이고 예.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플러스 앞으로의 행보에 따라서 체포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체포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속보 들어왔는데요. 윤석열 접견 금지 조치를 특검이 했다고 조은석 잘했다고 저희가 박수를 보내드렸는데 네. 기소 때까지 가족 변호인 제외 접견 금지 결정을 내렸다. 네. 이런 소식도 가족도 들어와 못 하게 해야 있습니다. 되는 거 아니에요? 공범. 왜냐하면 가족 그렇죠. 안 오잖아요. 근데 어차피 역시 안 오잖아요. 이게 뭐 사실은 의미가 없어 보이긴 한데. 그러니까 올 네. 사람이 없게 만들었군요. 네. 아예. 변호인 접견만 가능하다. 네. 이렇게. 왜냐하면 예. 윤석열이 혐의 중에 그 진술 회유가 있지 않았습니까? 김태효라든지 누구 뭐 강희구 부속실장이라든지 김태효는 아니었나요? 하여튼 강희구 부속실장이라든지 네. 진술할 때 윤석열의 변호인이 들어갔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 진술을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강희구, 김성훈 두 예, 사람. 김성훈, 네.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진술이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이 변명한 게 뭐냐면 네. 나도 변호인 구하기가 어려운데 걔들은 변호인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워. 그 내가 도와주는 차원에서 한 명씩 들여보내 준 거야. 예. 이런 변명을 했습니다. 아. 이런 변명을 했어요. 그 참. 그래서 예. 어쨌든 윤석열의 변호인과 함께 네네. 있을 때 진술이 그 이유랑 바뀌었다라고 하면 음. 윤석열은 이런 자신의 범죄 사실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진술 회유를 할 수 있는 네. 자다. 아. 이것이 구속 사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구속돼야 돼라고 하는데 구속돼서도 뭔가 헛짓거리를 계속한다. 이거는 불허다라고 법적으로 할 수가 그렇네요. 있습니다. 아, 이 조은석 특검 뭐 짜증난 뉴스도 많지만 이제 조은석 특검이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힘을 얻습니다. 그럼요. 시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박은희님이 질문하셨는데 연락이 안 와서 안 가는 거예요. 왜요? 아니 뭐 다른 다른 뭐 프로 그러니까 얘기하셔서 아직까지 이제 미련을 못 버리셨어요. 아니 거기 말고 방송 왜 안 나오냐 그래서 방송 거기도 연락이 안 와서 방송도 안 나오고. 네. 저쪽도 연락이 안 와요. 다 연락이 안 와요. 어떤 저한테. 방송인가요? 누가 우리 최진봉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연락 안 하는 거지. 그리고 뭐 어디든 연락이 안 온다고. 연락이 안 박정호도 전화를 안 해, 신희진도 전화 안 해, 아무도 전화를 안 해. 그래서 옛날에 자, 예. 그런 전화를 캔디폰이라고 캔디폰, 했어요. 네. 기억나시죠? 맞아요. 이제 캔디폰. 신희진 왜 이래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네, 더 들어본 것 같은데요. 캔디폰이 뭔가요? 아 뭐냐면 네. 캔디 노래 있잖아요. 네, 울면 안 외로워도 슬퍼도 네. 아. 나는 안 울어. 울어. 전화가 안 와도 안 온다는 거야. 캔디폰. 캔디폰이 모른 척. 저는 캐대언을 좋아합니다. 캐대언. 네. K-팝 데몬 헌터스. 네. 골든 좋아해요. 골든. 네. 골든 좋아합니다. 이거 웃기잖아. 이럴 이거 때 웃잖아. 재밌네. 이거 재밌잖아요. 재밌네. 이런 게 웃기는 거지. 아, 근데 뉴스가 확실히 웃기냐고. 최첨단을 걷고 계세요. 캔디폰하고 좀 많이 다르네요. 전 캐대언밖에 모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 안 오는 걸로. 네. 네. 하시고. 네, 전화 안 와요. 전화 안 오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수님 전화번호 공개하시면 전화 많이 올 것 같아요. 안 돼, 안 돼. 큰일 나.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여기서 공개하면 난리 나요. 안 돼, 절대. 전화 받고 싶으시죠? 그래서 앉은 거리 힘들어요. 왜요? 전화 공개하거든 전화번호를. 그래서 전화가 계속 와. 계속 와서 못 쓸 정도의 전화기를.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밥을 한 숟갈 먹고도 전화. 아, 국물 한 숟갈 먹고 전화. 그렇네요. 정말. 알겠습니다. 자, 속보 마지막으로 조태용 전 국정원장 주거지 등 8곳 압수수색을 압수수색. 진행하고 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 네. 아마 이제 국정원장 전에 안보실장 때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이 외환 혐의 관련해서 무인기 맞아요.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했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것 같은데 내란 특검 이제 외환죄는 정말 파고 있다 이런 생각 다시 한번 듭니다. 그렇죠. 어제 드론사령부 오늘 또 조태용 주거지까지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비 온다고 하니까 네. 또 운전하실 때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보니까 슈퍼챗 오늘 최진문 교수님 좀 더 들어온 것 같아서 최진문 네. 교수님 승리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승리턱 한번 내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마이걸 가져가면서 축하드립니다.